자, 완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진행하겠습니다.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야. 오늘 수업 내용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이야, 변이. 변이. 그러니까 변이를 얼마나 잘 아느냐라는 건데 아주 단어는 쉬운 말이지. 뭐 변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가 되는 거야. 자, 보자. 변이. 잘 봐. 같은 종. 봐. 같은 종. 첫 번째. 종이 같아. 같은 종. 종이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됐니? 우리는 같은 종이지. 됐니? 인간이라는 같은 종이어야 되겠지. 그럼 인간과 침팬지는 어때야 돼? 종이 다른 거지. 강아지, 고양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지. 그러니까 종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같은 종,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종속 과문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에서 됐니? 개체. 자, 같은 종 개체. 무슨 말이야? 같은 종의 개체. 개체가 무슨 뜻이지?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 개체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가 개체라 부르는 거야. 같은 종의 한 마리. 됐니? 이게 한 마리. 됐니? 그러면 같은 종의 한 마리에서 잘 봐. 형질의 차이. 아우, 형질 또. 형질은 또 무슨 단어니? 겉모습. 겉모습이라고 하면 돼. 너희들은 그냥. 됐어? 겉모습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겉모습. 같은 개체에서, 됐니? 같은 종 한 마리에서 겉모습 차이, 겉모습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 선생님하고 민관이하고, 제가 민관이야. 됐니? 한민관. 됐니? 한민관이라고 우리 학원에 있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은 어때? 키가 크지? 민관이 키가 어때야 돼? 작잖아. 알겠니? 그럼 키는 사람이라는 같은 종에서 한 마리, 카우스라는 한 마리, 민관이라는 한 마리. 얘 형질의 차이가 나. 겉모습의 차이가 난다고. 그게 뭐야? 키의 차이. 그럼 키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데? 변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종에서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변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봐라. 선생님하고 침팬지하고 키가 누가 더 커? 물론 내가 더 크겠지. 침팬지보다 내가 좀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변이야? 아니잖아. 뭐가 아니야? 그렇지. 선생님은 사람이라는 종이고 침팬지는 원숭이라는 종인가? 종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그래, 피부색이 달라. 그러니까 피부색은 같은 종 한 마리에 색깔이 다른 거잖아. 알겠니? 쌤 피부 어때? 아주 백옥같이 하얗잖아. 알겠니? 근데 여기 똥준이 검은접접해가지고 애가 탁하잖아, 색깔이. 그러니까 피부색은 뭐야? 형질이라 그럴 수, 변이라 그럴 수 있는 거야. 변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종에서 한 개체의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다시 보자. 그래서 여기 그림 잠깐 봐. 변이라는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거야. 같은 종이겠지. 이 새는 사랑 앵무새래. 그러니까 같은 종이야. 근데 얘는 약간 어때? 푸르딩딩하고 얘는 놀이끼리 하대. 그러면 이 파랑새라는 같은 종의 앵무새에서 얘의 겉모습 색깔은 됐니? 변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변이가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요? 다시 무당벌레는 딱지, 날개, 무늬가 다 다양하대. 아, 이 날개 무늬가 아주 다양하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변이라는 단어 찾았다. 변이가 뭐야? 같은 종 한 개체에서 외형적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왜 차이가 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 차이 봐라.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는 건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 변이는 내가 썼다 지울 거야. 얘는 별로. 변이는 혹시 몰라서 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됐니?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됐니? 그런데 무슨 변이도 있냐면 획득 형질의 변이라는 것도 있어. 됐니? 획득 형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획득 변이라는 것도 있어. 획득 형질에 대한 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노력을 통해서 얻은 변이. 알겠니? 요즘 선생님 운동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굉장히 운동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돼? 선생님 가슴이 커지고 막 근육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나의 몸이 변했지. 그럼 그 변이는 내 몸집이 커진 건 됐니? 유전적 변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가 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획득 형질 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후천성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내 말 이해됐어요? 원래 선생님 피부는 어떻다? 매우 하얗지. 백옥과 같이 하얗단 말이야. 우리 쌍둥이보다 선생님이 진짜 하얗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 취미가 뭐라고? 그렇지. 골프를 치러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양볕에서 공 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시커멓게 타겠지. 그래서 피부가 거무접접했잖아. 이런 것들은 뭐야? 피부색이 변한 거지. 왜 그런 거야? 노력에 의해서 변한 거야. 획득 형질의 변이.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되냐라는 건데 지금 이거 하러 갈 거야. 바로 뭐야? 얘는 DNA, 유전자, 우리 DNA 배웠지? DNA로부터,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로 이건 유전적 변이가 내가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변이란 말이야. 됐니? 근데 선생님이 획득 형질의 범위라는 건 아까 근육질의 나의 몸. 알겠니? 내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가 막 근육질의 몸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데 막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근육이 빠방하게 있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주로 국영수는 잘 못하도록 과학은 조금 잘하겠지. 왜? 선생님은 이걸 가르쳐서 직업으로 이 과학책을 봐야 되고 직업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애를 낳는데 선생님이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막 과학을 겁나 잘해. 막 F는 MA, 막 특수 상대성 이론 왜?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런 건 뭐가 돼야 돼? 획득 형질의 변이, 노력형의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우진 않을 거고 내가 말하는 변이는 전부 다 또는 우리 책에서 말하는 변이는 전부 다 뭐라고? 유전적 변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 유전적 변이는 뭐야 돼야 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이가 되는 거야. 야, 여러분들이 키가 크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지. 부모님으로부터 키가 큰 유전자를 받은 거가 돼야 되겠지. 자, 변이 이해 갔습니까? 변이였습니다. 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여기 책엔 안 나와 있는데, 변이야.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야.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이거 앞단원에서 했던 거지. 우리 통합과학 1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 뭐야?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야. 유전자, DNA. 그럼 이 뒤에는 다 뭐 때문인가? 그 DNA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우린 DNA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 그렇지. DNA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지? 그렇지. 단백질의 종류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양이 결정이 되잖아. DNA에서 뭐가 결정되지? 우리 통합과학 1에서 RNA로 전사되지. 그러면 그 RNA 정보가 어디에 가서? 리보솜에 가서, 라이보솜이라 그러지 너희들은. 라이보솜에 가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DNA가 서로 다르면 단백질 합성량이 다른 거야.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형질, 외형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외형적 차이는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근본적 차이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 DNA가 달라서. 알겠니? 그럼 DNA가 다르면 뭐가 다른 거야? 그렇지. 합성된 단백질의 종류,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다르다고. 이래서 우리 뭐가 나온다고? 형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형질의 차이를 뭐라 부른다고? 변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됐니? 변이가 나타나. 왜 변이가 나타나? DNA가 달라서. 됐니? 그치? 선생님은 굉장히 잘생긴 형질을 가지고 있잖아. 됐니? 오늘 동준이는 좀 그지? 어려운 DNA. 됐니? 그래서 끊어야 되겠지. 자, 갑니다. 변이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 자, 다시 한번 나와요. 우리 책에서 변이 계속 중요한 거야.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 있어야 돼? 유성 생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변이가 나타난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부모로부터 몇 쌍을 받아? 하나씩만 받는 거지. 우리가 이 뭐 말로 할까?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어. 이 안에 DNA가 있지. 근데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뭐한테? 아빠한테 받을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건 엄마한테 받고 이건 아빠한테 받은 거겠지. 근데 엄마 아빠인데 밟아. 다시 해볼게. 이번에 이제 나라고 해볼까? 선생님이라면 나라면 내 자손한테 얘를 줄까? 얘를 줄까? 둘 중에 어떤 걸 줄까라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걸 주겠니? 이거 아니면 이거 주겠지. 근데 이 쌍이 몇 개가 있지? 우리는 23쌍이 있는 거야. 3쌍이 있는 거야. 23쌍이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내가 자손한테 줄 수 있는 건 얘 주거나 얘를 줄 수 있겠지. 근데 한 쌍당 얼마야? 2가지의 형질을 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몇 쌍씩 있는 거야? 23쌍씩 있지. 그럼 내가 내 자손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지수, 즉 염색체의 가지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23승의 종류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손한테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뭘 줄 수 있는 거야? 유전자를 줄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조합의 유전자를 자손한테 주기 때문에 같은 형제라도, 알겠니? 같은 형제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즉 변이가 발생하겠지. 얘네 쌍둥이잖아. 그치? 너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형질의 차이, 변이가 발생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그런 거지. 대부분 다 이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변이가 나타나는 거. 변이가 뭐라고? 형질의 차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 하나 있겠지? 돌연변이도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돌연변이. 됐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유성생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를 부모한테 받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 네,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 부모한테 없었던 DNA가 갑자기 어떤 변화를 엮어서 됐니? 자손한테 간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 거지, 자손한테. 분명히 부모한테 없었던 뭐가 나타나? 외형적 형질이 나타날 수 있겠지. 됐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 하죠. 돌연변이라고 그러잖아.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돌연변이. 알겠니?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고등생물들은 전부 다 뭐야?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그러고. 간혹 돌연변이 때문에 부모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기도 하지. 됐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도 한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변이가 뭐냐라는 그 단어 하나 차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어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단어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단어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봐. 돌연변이든, 됐니? 여기서 그냥 변이가 나타나는 건데 얘는 돌연변이로 설명하는데 다 그냥 변이 설명하면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 그죠? DNA가 달라. 다른 말로 뭐야? 유전자 차이가 다른 거야. 그럼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고. 그럼 이 만들어진 단백질의 양과 종류가 다르니까 그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가 다른 거야? 형질이 차이가 난다고. 얘는 공작새인데 이 공작새하고 이 공작새하고 색깔이 다르대. 색깔이 다른 건 형질의 차이라고 그러고 이 색깔은 왜 다르냐고. 단백질 합성 양이 다르기 때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쌍둥이는 어때? 굉장히 하얗단 말이야. 피부가 너무 하얗지 지금. 근데 선생님은 피가 약간 검은색, 갈색. 갈색에 가깝지. 뭐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가면 DNA가 차이 나는 거고. 됐니? 원인으로 말하면 이 친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멜라닌 색소야. 내가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다른 거라고. 선생님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친구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에 색깔을 띠는 단백질의 양이 작기 때문에 하얀색인 거고 선생님은 색깔을 띠는 단백질의 양이 많아서 진한 갈색의 피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 둘이는 뭐야? 변이가 차이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한 장에 거쳐서 변이를 설명하라는 거야. 한 장에 거쳐서 변이. 또 나오는 거야. 방금 설명했던 게 또 나오는 거야. 뭐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 그지? 뭐자? 뭐 이상한데? 아빠, 엄마가 되나 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유전자가 무작위로 수정돼서 매우 다양한 변이의 강아지들이 나타날 수 있네. 되게 독특하게 그려놨네.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래서 유성생식을 통해서 변이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야. 변이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야. 유성생식을 통해서 변이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야. 됐죠? 변이라는 말을 이만큼 길게 한 거야. 변이라는 말은. 알겠니? 변이라는 말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비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까 뭐라 했죠, 선생님이? 획득변이라 그래. 획득형질 또는 획득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뭐 공작새, 학이 나타나는데 이 학도 이 피부색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의 색깔이 다 달라진다네. 알겠니? 그럼 이건 유전적 변이야? 획득형질의 변이야? 획득형질의 변이란 말이야.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이 홍학의 색깔 변이는 됐니? 이 색깔이라는 형질은 자손한테 유전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알겠니? 획득형질의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변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다 뭐야? 유전적 변이를 뜻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단어 또 설명인데 자연선택설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오늘 두 가지의 단어를 배우는데 그 두 가지 단어 중에서 뭐가 중요해? 자연선택하고 변이하고가 차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아주 심플한 거야. 이런 날 되게 좋지 뭐. 그냥 앉아서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할 필요도 없어. 자연선택이야. 그럼 봐봐. 자연선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의 변이가 나타나는데 그 변이에 따라 환경에 다르게 적응되는데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변이에 따라서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데 라는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애벌레인가 봐. 됐니? 우리 책대로 하면 이거 애벌레 알겠니? 근데 애벌레의 피부 색깔이 아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더래. 그래서 얘는 녹색, 얘는 뭐야? 파란색, 약간 옅은 파란색, 아주 많이 옅은 푸른색.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피부 색깔이라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거지. 피부색이라는 아주 다양한 변이가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봐라. 얘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나뭇잎을 갉아먹는 모양이야. 나뭇잎을 갉아먹는 모양이야. 근데 나뭇잎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녹색이야. 그럼 얘네들이 나뭇잎 위에서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을 때 얘는 녹색이고 얘는 푸른색이니까 됐니? 요 환경에서는 이 포식자에게 녹색의 눈에 잘 띄겠니? 푸른 색깔의 눈에 잘 띄겠니? 푸른 색깔의 눈에 훨씬 더 잘 띄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식자에게 잘 잡혀 먹는다라는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이 녹색을 띠는 애벌레의 개체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 푸른 둥둥한 색깔을 띠는 애벌레의 색깔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살아남는 이 애벌레 중에 살아남는 애는 녹색을 띤 개체들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수많은 색깔을 갖는 애벌레 중에 얘는 왜 녹색을 띤 색깔의 애벌레만 살아남았을까라는 거야. 왜 녹색을 띤 애들만 살아남았을까?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 뭔 노력을 해? 그냥 지들이 살아갔지. 알겠니? 근데 왜 얘네들만 살아남았어? 왜 얘네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렇지. 이 여러 변이 중에
환경에 다르게 적응하는데 이 적응된 환경 중에 외워야 돼.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 한 마리가, 그러니까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됐니?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겼어. 그러니까 어쩌다 얘가 또 살아남아서 얘가 낳는 자손보다 많이 살아남은 자손들이 많겠지. 그럼 얘는 또 잡아먹힐 것이고 결국엔 누구만 자손을 남기는 거야? 녹색의 형질을 가진 애벌레들만 자손을 남기겠지. 그래서 자연이 이 형질을 가진 애벌레를 선택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아있는 지구상에 있는 살아남아있는 생물들은 그 생물들이 노력해서 지구에 살아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니? 뭐 한 거야? 이 지구라는 환경이 그 형질을 가진 애들을 뭐 한 거야? 선택한 거지. 됐어? 그러니까 공룡은 중생대 때 멸종된 거지. 이해요. 공룡은 중생대 때 멸종한 거지. 근데 공룡 아닌 다른 파충류는 살아남은 거지. 됐니? 그때 공룡 때 파충류들이 대량 멸종했지만 공룡은 멸종했지만 뱀 파충류야? 뱀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잖아. 그건 왜? 뱀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아니지. 그때 엄청난 환경이 변화할 때 뱀은 그 환경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공룡은 그 환경에 선택을 받지 못해서 멸종당한 거라고. 됐니? 이걸 뭐라 한다고? 자연 선택이라 그런다고. 자연 선택이라 한다고.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 알아듣겠어?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그 특정한 변이를 가진 개체를 선택한 거야. 알겠니? 인간도 이 특정한 자연 환경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뭐가 되는 거야? 번성한 종 또는 생물이 된 거지. 지구의 특정한 환경이 다시 한번 바뀌면 인간이라는 종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멸종당할 수 있는 거야. 자연선택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선택설입니다. 두 개, 개체, 변이, 자연선택. 단어가 좀 중요해요. 됐어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자연선택이라는 단어 쓰나 안 쓰나? 안 써봤나? 자, 갑니다. 이게 이제 예로 드는데 여기 시험에 좀 나오니까 이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연선택의 예로 들는 실험이란다. 이거 조금 나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지 좀 봐봐. 자, 빨간색 도화지 위에 세 가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과자를 각각 10개씩 올려놓고 모, 둠, 원 3명은 각각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과자를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서 도화지 밖으로 꺼내는 거야. 설명 이해됐어?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없잖아. 바탕에 빨간색 도화지를 깔아. 그 빨간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과자, 노란색 과자, 초록색 과자를 10개씩 올려놨어. 그럼 전체 과자 수는 총 30개네. 알겠니? 그 다음에 학생 3명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떠. 그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과자를 제거하는 실험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봐봐. 첫 번째, 처음에 빨간색 10개, 노란색 10개, 초록색 10개지. 잘 봐야 돼. 여기서 하나가 시험에 하나 물어보는 거야. 하나. 쌤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고 눈을 감았다가 모두몸 세면서 눈을 떠. 덜어내. 알겠니? 덜어냈더니 어떻게 돼야 돼? 빨간색이 8개 남았고 노란색이 3개가 남았고 초록색이 4개가 남았대. 10개로 출발했는데 남은 개수가 8개, 3개, 4개래. 그러면 모드먼 중에서 얘는 빨간색 과자 몇 개 드러낸 거야? 2개 드러낸 거지. 얘는 몇 개 드러낸 거야? 7개가 덜어져 나간 거지. 몇 개 나간 거야? 6개가 덜어져 나간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가끔 나와서 헷갈리더라 봐 여러분들이. 8개를 추가했고 3개를 추가하고 4개를 추가한 거야. 왜 추가한 거야? 이거 생물이 뭐 했다는 거야? 생식해서 자손을 번식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8개 남았으면 자손을 번식해서
남은 개수만큼 번식한 양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개가 남았으면 이 3개가 번식을 해서 3개를 넣어주는 거야. 4개가 남았으니까 4개를 번식해서 4개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각각 남은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16개. 얘는 6개, 8개가 된 거야. 그 다음 한 번 더 해. 16개 중 또 덜어냈어. 실험 했더니 얘는 10개 남고 얘는 2개 남고 얘는 3개 남았대. 이렇게. 됐니? 또 남은 개수만큼 어떻게 돼? 더해줘. 왜? 이게 생물이라는 가정하에 생물이 뭐였을 테니까 생식해서 자손을 번식했겠지. 그래서 여기 10개 남으면 10개를 추가하고 2개 남은 놈한테 2개 추가해주고 3개 남은 놈한테 3개 추가해주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이 빨간색의 개체수는 계속 많아지지. 10개, 16개, 20개, 24개. 근데 노란색이 10개, 6개, 4개, 2개로 점점 줄어들지. 그럼 얘는 10개, 8개, 4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 도화지에서는 빨간색 과자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빨간색 도화지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개체수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바탕색이 빨강이면 누가 살아남는 거야? 빨간색 과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왜? 그 바탕색이 바로 뭐야? 환경인 거야. 그 환경이 빨강색이니까 외형의 차이인 빨간색 피부색을 가진 생물체가 살아남는다. 뭐야? 자연이 선택했다. 알겠니? 생물이 멸종되는 건 자연이 선택한 거야. 생물이 살아남은 건 또는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진화라고 할 건데, 됐니?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되는 건 누가 선택한 거야? 자연이 선택했더라는 거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앉아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거야. 오늘 같은 수업은 너무너무 쉬운 수업이잖아. 좋지? 얼마나 좋은데.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겁나 쉬운 강의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 실험 또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요 밑에는 무슨 색 도화지야? 초록색 도화지래. 그럼 또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바탕색이 초록색이면 눈에 빨간색과 노란색은 금방 띄겠지. 근데 초록색은 눈에 띄지 않겠지. 그러니까 개체수는 초록색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노란색과 빨간색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남는 도화지에 남는 과자는 초록색 과자만 남겠지요. 알겠니? 뭘 실험하는 거지? 자연 선택을 실험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자연 선택의 예 몇 가지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자연 선택의 예 조금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쉬워. 봐.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지. 예로 예. 자연 선택의 예야. 딱정벌레야. 됐니? 딱정벌레는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존재한대. 까만 거, 하얀 거, 누리끼리한 거 이렇게. 근데 자연 환경이 다양할 때는 다양한 딱정벌레들이 골고루 살아남은 거야. 어디는 뭐 바탕색이 까만 환경이고 어떨 때는 하얀 환경이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인 거야. 잘 봐. 환경이 갑자기 변했어.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바탕색이 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토양이 검은색으로 바탕색이 변했어. 토양이 검은색으로 변했어. 갑자기 환경이 확 변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저 다양한 형질을 가진 딱정벌레 중에 하얀색을 띠는 딱정벌레들은 어떻게 돼? 그렇지. 포식자에게 눈에 그렇지. 확 띄어버렸겠지. 포식자의 눈에 확 띄어버린 거야. 됐니? 근데 바탕색이 검은색이 되는 순간 검은색 딱정벌레는 어떻게 돼야 돼?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되겠지. 그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검은색 딱정벌레는 안 잡아먹히는데 하얀색들은 다 잡아먹혀버리겠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딱정벌레 집단에서는 하나의 종에서는 누구 삼아? 검은색 딱정벌레만 살아남고 하얀색 비율은 다 멸종되어 버리겠지. 그건 자연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거야. 예가 이렇더라는 거야. 알겠니? 자연 선택의 예만 좀 알아두면 돼. 항생제, 이것도 굉장히 요즘 들어 문제가 되니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 항생제라는 단어부터 합시다. 항생제 뭐지? 항생제 뭐지? 항생제 뭐야? 항생제 뭐지? 항생제? 혹시 우리 아직 고등학생 1학년밖에 안 돼서 항생제를 잘 모르나? 항생제는 어떤 약이냐면 균을 죽이는 약을 총칭해서 부를 때 항생제야.
다시 어떤 세균을 죽이는 약품을 총칭해서 부를 때 말한다고? 항생제야. 알겠니? 그러면 인체에 해로운 세균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야?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어떻게 돼? 어떤 세균이 창궐하면 항생제를 투약해서 그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근데 인간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지 한 100년 좀 넘은 것 같거든? 근데 100년 동안 항생제로 세균을 죽이다 보니까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항생제로 죽지 않는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걸 내성이 있는 항생제라 그래. 내성이 있는 항생제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생제로 얘가 안 죽어. 알겠니? 얘네들이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처음에 세균들은 많은데 항생제에 내성 있는 세균은 작았겠지. 근데 세균이 발견돼서 다시 어떻게 돼? 항생제 치료를 했어.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겠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만 살아남았겠지.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증식하겠지. 또 증식을 하면 이렇게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은 많이 살아남아. 근데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적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세균이 있네 하고 항생제로 치료해버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항생제 내성이 없으니까 죽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항생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만 지구상에 존재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 꼭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쓰고. 왜 그래? 계속 우리 인간이 항생제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만 존재한다고. 그럼 언젠가 어때 인간이? 그치? 치료할 수 없는 세균,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세균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런 얘기야. 어려운 건 없죠?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부터 할 얘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자연 선택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해줄 얘기가 조금 어려워. 지금부터 할 얘기가 조금 어렵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조금 어려워. 지금부터 할 얘기가 조금 어려워. 예. 요거 조금 어려워.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 낫 모양 적혈구 언제 한번 배운 것 같지 않아? 언제 배웠어? 낫 모양 적혈구 언제 배웠어? 돌연변이. 돌연변이 중에서 무슨 돌연변이 할 때 배웠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할 때 배웠다고. 유전자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돼? 원래 적혈구의 모양은 둥글둥글해. 이게 원래 적혈구의 정상적인 모양이야. 적혈구의 주 기능은 뭐지? 산소 운반 기능이야. 일반적으로 적혈구 하나는 산소 보통 4분자 이상을 적혈구 하나가 산소 4분자 이상을 운반한다고. 근데 이 적혈구가 돌연변인에 의해서 유전자 돌연변이야. 기역자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꺾이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였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납모양 적혈구라 그래. 그리고 납모양 적혈구는 적혈구가 산소 4분자를 운반한다면 얘네들은 산소 운반 능력이 한 분자도 채 안 돼. 그래서 납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야?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한테 산소를 잘 운반해 주겠어? 못 운반해 주겠어? 못 운반해 주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얘는 정상적인 삶이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그렇지? 매우 불리하겠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해 이렇게. 알겠니? 걷는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양의 세포들이 산소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걷는 것도 엄청난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걸으려면 내 몸에서 산소가 많이 소비돼야 되겠지.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걷는 것 상상도 안 돼. 기어다녀. 거의 기어다녀야 돼.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누워있거나. 왜 그래?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그럼 얘네들은 삶이 유리한 형질이야, 불리한 형질이야? 그렇지, 매우 불리한 형질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이름은 빈혈증이라 그래. 아주 악성 빈혈이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간다. 얘는 삶에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매우 불리하지. 그런데 짜잔. 이게 왜 어렵냐면 아주 중요한 거다. 말라리아 발생 지역. 말라리아를 먼저 좀 배워야 돼.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다. 말라리아 좀 배우러 간다. 말라리아가 뭐지? 말라리아는 말이야. 뭐냐면 모기가 전염시키는 병인데 얘가 모기야, 모기. 또 모기도 그래야 되잖아. 모기. 모기를 너무 크게 그리는데 모기야, 모기. 짠, 모기. 쌍둥아 모기 같지? 이게 피부야. 사람의 피부. 피부에 뭐야? 모기가 딱 앉았어. 모기 같지, 쌍둥아? 그래, 선생님 원래 그림도 됐다 잘 그리단 말이야. 비웃었어? 모기 같아, 안 같아? 민건아, 모기 같지? 그래. 근데 이 모기에 말라리아 원충이 있어. 너희들은 원충이란 말 모르니까 그냥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있다 그래.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있는 거야.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있는 거야. 알겠니? 원생 생물인데 너희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균으로 할게. 근데 모기가 사람 몸에서 피를 쪽쪽쪽 빨아가겠지. 그러니까 피를 쪽쪽쪽 빨아간단 말이야. 모기가 피 빨아가겠지, 이렇게. 그때 모기에 있는 말라리아 원생 생물인데 균이야.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 균이 내 몸에 딱 들어오는 거야.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어디에 증식하냐면 사람의 적혈구에 증식을 하는 거야. 이 균이 들어와서. 됐니? 그러면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은 뭘로 죽어? 그래, 저 적혈구가 다 파괴돼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가면 뭐에 안 물려야 돼? 모기에 안 물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본 뇌염모기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에 물려서 우리가 몸에 해롭다는 건 모기 안에 균이 있고 그 모기가 내 몸을 무는 그때 모기 속에 있는 많은 균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균이 나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 몸에. 대표적인 병이 뭐야? 말라리아야. 됐니? 그러니까 니네 아프리카라든가 열대 산림을 가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좀 더 잘 들어봐라.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균이 가서 증식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아까 뭐 있었지? 남모양 적혈구에 가면 남모양 적혈구지? 남모양 적혈구에서는 이 균이 들어오더라도 이 적혈구에는 증식이 안 된대. 증식이 안 된대.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저 환자는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저 형질이 삶에 매우 불리했지. 근데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말라리아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면 같은 형질인데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하는 그 지역에 가면 저 형질은 삶에 유리한 형질이야, 불리한 형질이야? 유리한 형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지도가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잘 봐. 이 지도가 뭘 설명하는지 잘 봐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갖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봐라. 이 지역이 아프리카야.
됐니?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아프리카인데 여기가 말라리아 지역이래. 그럼 여기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번성하는 곳이지. 근데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됐니? 사람의 비율이 10%에서 심지어 20%를 차지한다. 즉 5명 중에 1명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를 거의 볼 수 없지. 근데 이 중에 이 동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명 중에 한 명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래.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특정 지역에 가서는 삶의 무슨 형질인 거야? 유리한 형질이라고. 이 말 이해가? 됐니? 그래서 봐. 같은 변이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언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불리하지만 다른 환경에 가면, 어디 가면?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가면 어떻게 돼? 아주 유리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지. 다른 환경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해서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하면 특정한 형질이 무조건 삶에 유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우리가 이거 대표적인 예도 있는데 저기 산에 가면 소나무들 있지? 됐니? 소나무들 중에서도 아주 반듯하게 아름답게 바짝바짝 자라는 소나무들이 있어. 알겠니? 그걸 황금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황금송들은 어떨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왜 그러겠어? 아이 나무가 너무 반듯반듯하고 이쁘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소나무만 보면 어떻게 해? 그거 베서 목재로 갖다 쓰기 편하잖아. 갖다 쓰는 거야. 걔가 좀 커졌어. 반듯하게 올라가네? 그럼 저걸 베다가 집 짓는 데 쓰고 저걸 베다가 어때? 또 뭐 하는 데 쓰고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런데 소나무를 보니까 어때? 소나무가 어때? 꿀떡꿀떡 구워서 아무튼 뭐 삐딱삐딱삐딱 됐니? 자라났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어때?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 목재로 쓸 데도 없고 저거 잘라다가 어디 뭐 널판지 만들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 애들 어때?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남으니까 어때? 소나무들은 삐딱삐딱삐딱한 소나무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잡고 반듯한 소나무들은 어떻게 돼? 거의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나무들이 왜 이렇게 굽어 자라는 거야? 살아남은 애들이 굽어 자란 애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인 거지. 알겠니?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 반듯한 소나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야? 특정한 환경이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무조건 유리하다. 특정한 환경이 뭐하다? 불리하다. 그러지 않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야? 변이. 또 뭐 있어 핵심 단어는? 자연 선택. 그거야. 알겠니? 그 자연 선택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진화가 되더라. 자연 선택을 통해서 뭐 되더라? 진화가 되더라. 그걸 누가? 다윈이라는 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제 다 됐다. 진화. 아주 간단한 거지. 지금 나는 자연 선택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다윈이라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진화라 그러는데 다윈의 진화론의 자연선택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봅니다. 이제 아주 쉬워. 다 했어. 이거 순서대로 쓰라는 책들이 가끔 있더라. 됐니? 문제상에서. 오늘 문제는 나중에 지금 이해부터 설명하고. 자, 봐. 다윈이 설명한 자연선택은 이런 거야. 즉, 목이 긴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나.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나는 거야. 이걸 과잉생산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많은 기린들이 태어나는 거야. 기린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는 거야? 과잉생산을 했지. 그러면 그 과잉생산한 애들 중에서 변이가 아주 다양하겠지. 지금은 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과잉 생산된 개체 중에 변이는 매우 다양할 거야. 키 큰 놈, 키 작은 놈, 키가 중간인 놈, 키가 매우 큰 놈, 적당히 큰 놈, 작은 놈 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과잉 생산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생존 경쟁을 할 거란 말이야. 생존 경쟁. 그러면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뭐한 놈만, 그치? 자연으로부터 선택받은 애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야. 그럼 기린이라는 건 어떤 애를 선택한 거야? 워낙 많은 개체가 태어나니까 먹이 경쟁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먹이 경쟁을 하는데 밑에보다는 위에 먹이가 많았던 모양이야, 옛날에. 그럼 밑에 먹이보다는 위에 먹이가 많으니까 키 큰 놈이 먹이를 먹을 확률이 많아? 키 작은 놈이 먹을 확률이 많아? 키 큰 놈이 먹이를 먹을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그 키 큰 놈이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얘가 자연 선택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남는 애들이 키 큰 거겠지. 그럼 키 큰 애들끼리 교배를 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다양한 또 뭐가 나타나? 변이가 나타나겠지. 그 중에서 또 키 큰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남고 키 작은 놈은 또 죽겠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결국에 자연이 누구를 선택한 거야? 키 큰 놈만 선택한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끝없이 교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유전되는 거야. 키 큰 놈이 교배되고 키 큰 놈이 교배되면 키 큰 놈만 남겠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목이 긴 기린만 지구상에 남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생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뭐 됐을 것이다? 진화되었을 것이다. 이게 다윈의 진화설인 거야. 알겠니? 다윈의 뭐라고?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인 거지. 아주 간단하지? 어려운 거 없다 오늘은. 됐어요? 자연 선택설이야. 근데 이제 다윈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 이렇게 해서 아마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인정하거나 인정받지 못했어. 왜 인정받지 못했어? 아마 우연히 이렇게 된 거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왜? 그 당시만 해도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키가 크면 자손이 키 큰 놈이 나올 확률이 높지. 됐니? 그걸 그 당시로서는 설명이 안 됐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연선택설은 지금은 우리가 다윈을 인정하는, 됐니? 진화설의 대부로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똑똑한 건 같은데 설명이 안 돼. 객관적으로 이랬었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 유전이 뭔지 몰랐거든. 알겠니? 부모로부터 뭘 몰랐거든. 우리는 유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됐어요? 우리는 유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 옛날 사람들도 우리는 유전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다만 그걸 체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연구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거지. 뭐 알아? 우리 알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전부터 벌써 유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뭐야? 형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를 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 부모님의 피를 받아. 이런 얘기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 내가 누구 피를 얻었는데, 내가 누구 피를 이어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겠지. 알겠니? 엄마가 앞으로 누구 피를 이어받아 이러면 안 되겠니? 부모 피 받으면 뒤져. 알겠니? 니네 부모 피 여기다 섞이면 죽어. 또 농담을 다큐로 받는다. 씨.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유전을 얼핏 알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몰랐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라마르크라는 사람 용불용설이야. 용불용설. 옛날 사람들은 많이 사용한 기관이 발달해서 자손한테 유전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용이 많은 것은 자손한테 유전되고 사용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던 거야. 알겠니? 근데 물론 지금은 그걸 받아들여 안 돼. 봐봐. 선생님은 뭘 많이 사용해? 그치? 과학을 많이 사용하겠지. 나는 책을 봐도 과학책을 볼 것이고, 되니? 뭘 봐도 과학적인 문제를 풀겠지. 알겠니? 그건 나는 아까 뭐 한 거야? 획득 형질인 거지. 나는 과학책을 계속 본단 말이야. 직업상으로도 봐야 되고. 맨날 봐.
오늘도 받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봐야 되고. 알겠니?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그 과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돼 있었겠지만 국영수는 안 본 지 너희랑 비슷해. 내가 국어 안 본 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수학 문제도 거의 풀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그럼 내가 자식을 딱 낳아. 알겠니?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 갑자기 딱 태어나더니 어떻게 돼? 와우, 애플은 애매히 돼, 안 돼? 안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 사용한 기관이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말 잘못한 잘 사용한 기관이 자손한테 전달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퇴화됐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가지가 긴 것들이 어떻게 돼? 목을 길게 하고 목을 길게 하고 목을 길게 하고 목이 늘어나고 다음 세대는 목이 길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용불용설이라 그래. 알겠니?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걸 받아들였지만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용불용설은 사용한 기관이 발달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됐어. 됐니?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었다라는 학설이야. 택도 없는 학설입니다 라는 거지. 자연선택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럼 자연선택설의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어.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인데 이거야. 자연선택설의 두 번째는요, 기린하고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아주 많이 나와. 뭐가 있냐면 핀치새라는 게 있어. 이게 갈라파고스, 남아메리카 대륙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하나가 있었어. 하나의 섬이야. 그러니까 이 핀치는 같은 종류의 새란 말이야. 그 섬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섬이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섬이 갈라졌어. 섬이 갈라졌어. 섬이. 우리 지각 변동 배웠잖아. 화산 폭발과 땅의 운동으로 해서 하나의 섬이었던 게 뚱 하더니 갈라졌어. 섬이. 그래서 이 새들이 건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의 섬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섬에는 아주 딱딱한 도토리나 밤 같은 딱딱한 씨가 많은 섬이고, 이 섬은 대부분이 선인장이 많은 섬이야. 환경이 확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갈라파고스에 살던 핀치새 중에서 이 선인장의 먹이를 먹으려면 부리가 가늘고, 지금 길고 뾰족한데 가늘고 뾰족해야 되는 거야. 가늘고 뾰족해야 되는 거야. 왜? 길이가 짧으면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먹이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 가시보다는 부리가 더 길어야 그 먹이를 따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리가 짧은 애들은 일찍 죽어버리는 거야. 부리가 긴 것들만 살아남는 거고. 알겠니? 근데 여기는 씨앗이 딱딱하니까 부리가 길어서는, 부리가 길면 이 부리로는 이 딱딱한 열매를 뭐 할 수 없어? 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부리가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는 부리가 길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야. 부리가 짧아야 되는 거야. 두텁고 짧은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니까 같은 핀치였는데 얘는 부리가 긴 핀치, 얘는 부리가 짧고 두툼한 핀치로 나눠져 버리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자연이 얘를 선택한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이 분화된다 그래. 종이 분화됐다는 건 뭐야? 얘네들이 같은 핀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 핀치새하고 이 핀치새는 이제 어때? 교배가 안 돼. 더 이상 교배가 안 된다는 건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야? 종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종이 뭐해졌다는 거야? 다양해지고 진화되었다라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의한 진화론이야.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같은 종이었는데 뭐 한 거야?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서 자연선택을 받은 같은 종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 종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분화되겠지. 그래서 지구에 사는 종이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봐. 각 섬의 먹이 환경이 달라지고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고 같은 종의 핀치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 결과 서로 다른 모양의 크기와 부리를 다른 모양과 크기의 부리를 가진 여러 종으로 진화된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진화론. 진화론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변이의 다양성부터 출발하는 거야. 변이가 다양해. 그 다양한 변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이 선택한 거야. 그럼 그 자연의 선택을 받은 개체들이 종이 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다양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에 사는 종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종으로 변화가 온 거야. 이게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야. 종의 다양성. 알겠니?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은 왜 나타나는 거야? 환경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겠지. 환경이 다양하지 않고 환경이 단순했다면 우리는 지질시대가 변하는 동안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구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의 생물이 살 수 없었던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고 이 단원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